2024년 11월 26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먼저 해야 글을 읽기가 재밌으실 수 있으니 정치채마주 소식을 먼저 공유해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위중교사 혐의에 대하여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일 시속보가 뜨자마자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에이텍, TN동신건설 등은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고 같은 당의 대선 라이벌로 뽑히던 김동연 테마주인 PM풍년S 지글로벌은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최근 선고 이슈로 김동연 테마주가 연일 고공행진하고 이재명 테마주는 직전에 하한가도 맞으며 빌빌대던 구간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을 만든 어제였습니다. 한동훈 테마주인 아름다운 노을은 본업 이슈 기사가 뜨긴 했지만 정치 테마주 수급으로 더 반응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테마주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야당 지도자의 흥이나 몰락이 당장 여당 후보자에게 직접적인 특실로 나오진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슈는 남아있지만 향후 대선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두 후보 간의 테마주 대결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단기적인 정치 테마주 이벤트 한 개는 상황 종료입니다. 직접적인 종목명을 언급한 건 시장을 더 재밌게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종목 추천이나 권유가 아님을 밝히며 투자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PM풍년 이시 이후 급락하는 차트를 보시면 정치 테마주가 왜 위험한지는 몸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AI바이오의 대장인 루닛을 공유했었습니다. 어제 루닛은 무려 22% 급등하며 후드타임 뷰노도 12%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AI바이오는 향후 기대되는 섹터라고 관심 없을 때도 빠질 때도 공유했었습니다. 아직까진 대규모의 척자가 발생되지만 점차 매출을 만들어가는 AI바이오 회사들입니다. 사람이나 사물, 특히 주식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옥의 구간 같은 마이너스 구간, 혹은 주가가 지하실로 가는 듯한 구간의 회사의 본질과 산업의 특성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원하던 진흙 속의 진주를 보면서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재미난 이야기 시리즈와 연계하여 시장을 더 재밌게 보시라는 의도입니다. 이 역시도 종목 추천 내진 투자 권유 아님을 또 밝힙니다. 앨런 머스크는 XAI의 챗봇인 그룹을 통해 X-레이나 MRI, CT 스캔 등의 의료 영상을 업로드하고 질병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의료 영상을 그룹에 업로드해서 자신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진단받아보라는 겁니다. 다만 해당 이슈는 미국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룹은 의료 영상을 해석해주는 플랫폼입니다. AI가 이제 의사는 물론 변호사의 영역까지 넘본다는 힌트입니다. AI 바이오 계속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반복된 글의 의도를 파악한 분입니다. 전에 언급했던 하이로닉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닐은 깨졌다입니다. 동아약품은 1200억으로 최대 주주 지분을 매입하고 400억을 추가 투입하여 총 1600억의 의료기기 업체인 하이로닉을 인수하기로 했었죠. 계약금 120억은 이미 최대 주주에게 입금되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실사를 통해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 준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계약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이로닉 측의 문제인지 동아약품 측의 문제인지 나올 겁니다. 우선 당장 오늘 동아약품의 계약 해지가 호재일지 혹은 악재일지 시장에서 반응은 먼저 나올 겁니다. 특이한 건 11월 12일부터 하이로닉은 50억어치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회사라면 굳이 자사주 매입에 자금을 쓸까 싶기도 하고 인수자 측에서 매각 금액을 다운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되 오늘 이후 하이로닉의 흐름을 향후 또 추적 리뷰해보겠습니다. 9월 9일 인수 이야기가 나온 후 20% 이상 캡 상승 후 재료 소멸로 주가가 계속 밀렸는데 누군가 관여하고 있는 냄새는 솔솔 납니다. 종목 추천이 아닌 리뷰니 참고하고 보세요. 어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3% 상승과 알테오젠을 비롯 바이오 급락 사태 주도주들이 모두 큰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닥은 무려 3%나 반등했습니다. 2차전지와 반도체도 함께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야 좀 방향을 바꾸는 듯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환율이 1,400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동안 잠잠하던 섹터가 반등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등 지난주 시동 걸려던 종목들은 잠시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수급 중심을 바톤 터치하면서 가상자산, 방산재건 등 전쟁 테마와 조선LNG, 전력, 자유주행, 우주항공 등 트럼프와 머스크의 수혜 섹터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합니다. 해외 증시도 공유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큰 폭은 아니지만 주요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월가 출신의 헤지펀드 키스케어 그룹 창업자인 스콘베센트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증시의 우호적인 인물이 재무부 장관을 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해외 증시 개별 이슈로는 테슬라가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했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조금에 테슬라는 제외되고 리비아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 덕에 리비아는 13% 이상 급등했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에 테슬라는 제외했다는 이유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보조금 지원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 개의치 않으려나 싶긴 하네요.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타겟으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추가로 발표한다는 소식에 마이너스 4%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국매도 레포트로 폭락했었던 슈퍼마이크로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추가로 15%로 연이어 상승 추세를 유지 중입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 17차 발사 예정이 빠르면 25년 1월 1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12 지평선을 넘어 동부 인도양에 착수하는 동안에 재진입 및 최대 가열 등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2기엔 로켓 발사 횟수를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그동안 미래 비즈니스였지만 이젠 현실 비즈니스로 바뀌어갑니다. 우주 밈 우주 세력주 등이 한국 증시에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로켓과 위성 발사체에 포커싱이 되어 있겠지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유인 발사의 꿈이 가까워질수록
해당 섹터의 크기는 메가섹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그 스타트는 스페이스X의 상장 전후가 될 겁니다. 국내에서도 재미난 이야기로 곧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 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총리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속보를 통하여 네타냐후는 미국이 제시한 방안에 휴전을 원칙적으로는 승인을 했지만 휴전안을 완전히 승인한 건 아니라고 여지만 두었습니다. 1년여간의 전쟁이 이제 진짜로 끝나는 건지 트럼프가 당선되며 국제장치 역학관계도 빠르게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전쟁 중 제일 주목도가 높은 건 러마이너스 우전쟁 종결 여부입니다. 국내 증시에선 방산주 vs 재건주 테마가 생겼죠. 최근엔 특이하게 두 섹터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찌되든 트럼프가 공약으로 본인은 전 세계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씩 종결되는지 취임 때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네요. 테더 기억나시나요? 착성한 날을 찾진 못하지만 코인 관련 여러 내용을 종종 공유했었습니다. 또 공유해봅니다. 테더를 알려면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코인은 기본적으로 가격 변동이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변동폭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화폐의 단위로 쓰이기에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1호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정한 코인입니다. 테더를 예를 들면 1테더는 한 달러로 가치 고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더 외에도 각 가상화폐 거래소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큰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입니다. 14. 테더를 언급한 이유는 트럼프가 지정한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이 월가의 유명한 투자회사인 캔터 피츠제럴드의 회장이자 테더의 대주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트럼프의 신임이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테더의 자산 1340억 달러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인데 테더 발행사는 미국 채권을 담보로 테더를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회장인 캔터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캔터는 테더의 담보물인 국채를 제공하는 대신에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테더 지분 5%도 소유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하워드 러트닉은 본인이 인준을 받으면 캔터에서 물러날 것이고 회사 지분을 모두 처분할 계획이란 소신까지 밝혔습니다. 권력의 힘이란 달달한가 봅니다. 15. 테더 이야기를 하자면 끄적임 하루를 다 할애해야 할 겁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비트코인의 진심으로 변했는데 트럼프와 미국이 생각하는 플랜이 뭔지를 곧 따로 공유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시각을 다각도로 보시는 계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은 연결되어 있고 미국이 이유 없이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16. 비트코인이 거의 10만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은 터치는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9만 4천 불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업비트 기준으론 최고가 1억 3,700만 원대에서 현재는 1억 3,100만 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트럼프 당선 전후로는 숏 포지션이 정상되고 10만 달러를 코앞에 두고 롱 포지션이 대규모 청산을 당했습니다. 현재 코인 시세가 조정받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 외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의 시세가 따라붙을 것이란 팁을 드렸었습니다. 17. 바이오 급락 사태를 전후로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이 소폭 늘긴 했지만 여전히 증시 유동성 자금이 부족합니다. 최근 업비트 하루 거래 대금이 무려 21조가 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 다 합친 거래량보다 많습니다. 이러니 증시에 돈이 없죠. 바이낸스는 하루 거래 대금이 무려 39조입니다. 물론 바이낸스는 선물 옵션 등 마진 거래가 가능하니 더 큰 자금을 만들 수 있지만 업비트는 현물 매매만 가능한 거로만 봐도 어마한 거래 대금입니다. 역시 한국인은 투기의 민족입니다. 업비트도 향후 마진 거래와 선물 옵션 시장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이 한때는 전세계 파생 시장 1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여도 쉬웠죠. 다만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증거금을 올리면서 결국 파생 상품의 거래 대금은 급감하며 세계 1위 거래 대금 시장은 사라졌습니다. 빈대 잡겠다고 결국은 전 세계의 자금을 다 모을 수 있는 큰 시장을 빼앗기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나중에 또 이어보겠습니다. 18. 폭스바겐이 지분 21%로 최대 주주로 있는 유럽 최대 배터리 회사인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덕에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반사이익으로 바닥 탈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수요를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제품은 만들 수 있지만 대량 생산 과정에서 수요를 높이고 잡는다는 게 어려워 대부분 실패하는 게 이 제조업 비즈니스입니다. 중국은 최근 내부적인 구조조정과 유럽과 관세 협상, 기대감의 노스볼트 등 경쟁사 파업 등으로 전기차와 2차전지 섹터가 강세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역시 어제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하여 그동안 바이오와 반도체의 수급을 빼앗겼던 2차전지가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 자주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19. 밤사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장기채물이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나 바이오 섹터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걸쳐 있긴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주가 위치나 여러 흐름은 환율로 인한 악재가 반응하기엔 애매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트럼프의 정책과 MAGA 전략에 의한 수급 이동이 더 직관적으로 반응합니다. 20. 주도하던 메가 섹터의 차익 실현 혹은 조정 구간으로 수급이 일부 이탈을 하고 나면 그동안 재미없어 보이고 잠잠해 보이던 섹터들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AI 업체들은 작년 이후 수익성 문제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번 주는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가장 큰 흐름으로는 한국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는 시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탑픽 그룹입니다. 그 후속으로 조선LNG, 방산전쟁 테마, 엔터, 로봇, AI, 우주항공, 양자 컴퓨팅, STO 가상자산 외에 기존 주춤하던 테마 외에도 새로운 테마가 생성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두루두루 보시면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옵니다.